팔찌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바로 후분양제 도입 얘기인데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주택 구입을 한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건설사 부담도 만만치 않아서 진통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파트를 이제 짓기 전과 후, 그러니까 이제 분양을 받는 시점에 따라서 선분양, 후분양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지금 이제 제도는 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선분양제를 주로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 제도가 이렇게 정착하게 된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시작은 1977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공급 자체가 전체 주택 보급률이 70%가 안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건설사들한테 소비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해서 하는 방식을 도입을 시켰는데 이게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점이 있었습니다. 공급 입장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설이 돼서 잔금을 치르는 그 3년이라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에 가격 상승만큼을 또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보니까 선분양제가 어느 정도 자리화돼서 고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집을 이미 다 팔고 짓는 방식이라서 뭐 비용 부담도 덜 수 있고요. 뭐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자본 조달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선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수분양자가 결정이 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준다라는 입장에서 건설사한테 지급해주는 조달금 자체가 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도 또 건설사가 이득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분양자를 통해서 계약이나 중도금에 따라서 들어오는 그 분양 대금을 통해서 건설을 하니까 그만큼 더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 추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상 도입이 유력하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우선은 이 내용이 나왔던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모 건설사가 아주 중대한 하자까지 나는 부실 시공을 이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선분양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내가 모델하우스를 봤었을 때 그리고 카탈로그로 봤었을 때가 아니라 실제 나중에 입주할 때 전혀 다른 물건에 내가 입주하게 된다. 그리고 중대한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에 대한 하락, 그다음에 부실 채공에 대한 것들을 소비자가 그대로 떠안는다라는 그런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후분양제 만들어진 상태를 보고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어떤 로드맵이 제시가 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후분양제 도입을 놓고 단지 이제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파리 대책 이후에 계속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는 투기를 억제를 해서 서민들이나 일반인들을 위한 주택 보급을 안정화시킨다는 정책도 컸고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들도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투기 억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나와 있었을 때 어떤 정책 이후의 시장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인기 지역에 대해서 공급이 더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상대적인 가격 반등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분양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다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후분양제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공급량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격 상승도 무시 못할 부분들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후분양제 도입 시 분양가가 최대 7.8% 상승한다 이런 내용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2년간의 어떤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공시지가 상승이라는 부분이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7%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보통 저희가 아파트를 계약을 해서 입주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평균적으로 걸린다고 보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후분양제가 시작이 되면 그것을 수분양을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공시지가 가격이 오른 땅값이 오른 것만큼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가져가야 되고요. 무엇보다 사업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갖다 보증을 하고 은행한테 담보를 대출을 받거나 건설자금 대출이나 PF 대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에 대한 금융 비용마저도 소비자가 다 고스란히 떠안게 되니까 당연한 가격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자금 조달, 금융 비용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네, 우선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2차 금융위기 이후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책임 준공이라든가 지급 능력이 되는 그리고 책임 준공 이후에 혹시라도 미분양이 됐을 때 대물로 껴안을 수 있는 어떤 시공 능력을 더 많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해서 프로젝트 금융이 좀 더 강화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 경기라든가 분양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 PF 금융에 대해서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강남 재건축 수주대 전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던 그때
때도 보면은 어떤 건설사가 어떤 만큼의 자금 조달을 가능하느냐의 금리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후부장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부분을 건설사가 따라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다 나눠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양쪽에 어떤 이득을 갖고 갔던 부분들이 한쪽으로 몰아지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도급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건설사의 위주로 해서 시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건설사들은 당연히 공급에 참여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금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모니터에서도 보셨겠지만 자유한국당 이현승 의원도 이 후분양제 도입 시 이제 공급 감소가 우려된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고요. 사실 이제 우려되는 건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이제 집값을 나눠냈는데 후분양제로 전환이 되면은 수억 원의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나온 그 로드맵에 보면 공정률 80% 정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입주 기간을 놓고 봤었을 때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 남겨진 시점에서 분양을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기간 안에 모든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선분양제 같은 경우는 건설사의 어떤 신용도에 의해서 집단 대출이 일어나다 보니까 비교적 평균 금리가 좀 낮은 그런 금리를 조달을 했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40에서 한 60% 정도 되는 중도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리의 금융을 조달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조치가 이제 시작이 되면 실제 소비자의 신용 등급이라든가 지급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조달의 금리가 개인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1, 2%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은 금융 문제에 대한 대안이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게 그 건설이라는 부분이 금융하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선분양제를 하고 있는 게 저희 나라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다른 나라들도 이미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의 가장 큰 금융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선분양을 통해서 이미 계약자가 완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보고 그 건설사한테 조달하는 금리를 좀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분양권이라는 부분도 실제적인 중도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아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투기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 분양제도 어떻게 보면 내놓고 있는 건데요. 다른 사례들처럼 실제적인 금리 조달을 좀 낮춰서 건설 경기는 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도 더 높은 금리라든가 가격 부담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후분양제 도입을 놓고도 과제가 산적한 것 같은데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